어려운 텍 쉽게 톡, 어려운 세금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텍톡의 장현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에서 고객님의 세무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윤정원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에서 고객님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지환 VM 팀장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텍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저희가 텍톡 1화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난 2화 때는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3화입니다. 3화 때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이 지나가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히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흘려보낸 시간만큼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기인데요. 곧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에 사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벌써 연말정산 이야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벌써 살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고객님들 사이에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 방안입니다. 네,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 방안이라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더 늦기 전에 비과세 상품에 투자해라. 연말정산 대비용으로 세액공제 상품에 불입해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나운서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바심이 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뭔가 빨리 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 같고 또 나만 모르는 상품이 있을까 하는 좀 조바심도 들고요. 그렇죠. 저도 기업은행을 비롯해 14년 넘게 세무상담을 해오면서 최근 고객님의 고민이 많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시나요? 네, 국내와 해외 투자, 펀드와 ETF 등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결정이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도 어려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절세 금융상품을 잘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세와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절세 금융상품 어떤 건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서민의 자산 형성이나 노후 대비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절세 상품을 세법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저축을 지원하고 또 특정 부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 목적으로 절세 금융상품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맞습니다. 먼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즉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유형의 절세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은행 적금을 해지하고 이제 이자를 받을 때 차감하는 세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자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이죠. 뭐 예금이나 주식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고객님들께서는 또 매우 유용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유형의 상품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알게 모르게 소득세를 떼가잖아요.
이렇게 직장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유형의 절세 상품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급여 명세서를 보면 뭐 소득세나 건강보험처럼 공제 항목이 정말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린 금융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유형은 비과세형 금융상품과 분리과세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의 세금을 줄여주는 유형은 소득공제형과 세액공제형 금융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네요. 세무사님,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비과세형 금융상품을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금융상품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그야말로 비과세 상품입니다. 아, 세금이 전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누구나 가입하실 수는 없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1인당 전금융권 통합 5천만 원 한도로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아, 이게 제가 가입할 수 없네요. 부모님께서 가입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완전히 비과세이니까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명칭 그대로 보험료를 장기간 꾸준히 저축하신 분에게 만기 시 돌려받는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보험 상품이지만 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품은 뭔가 장기간 자금 여유가 있으신 자산가 고객분들께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저처럼 직장인이 소액으로 가입하기 좋은 상품도 있을까요? 네, 직장인들께서 많이 가입하시는 상품으로 ISA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금저축계좌와 IRP와 묶어서 이따가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째, 주로 어르신들께서 가입하시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둘째, 장기저축성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ISA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분리과세형 금융상품,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진 상품인가요? 네, 분리과세형 상품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혜택을 주거나 15.4%를 내야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보통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죠. 아, 그럼 이건 세금을 내긴 내는데 적게 내거나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 투자용 국채와 공모 부동산 펀드가 이에 해당되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보통은 저와 같은 은행 PB와 상담하고 가입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모르던 절세 상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뭐 은행에 많은 자산이 있게 되면 상담 받고 또 가입하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축을 많이 안 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 절세 상품이 더 궁금하시거든요. 근로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크게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명칭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제라는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결국엔 세금을 줄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0만 원의 소득공제 상품과 30만 원의 세액공제 상품이 있다고 하면 뭐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뭐 100만 원 소득 공제하는 상품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실 금액만 놓고 보면 왠지 몰라도 100만 원 소득 공제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질 내용은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어떤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나요?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지 세금을 빼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면 세액 공제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빼준다는 말입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완전히 다른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본인의 세율을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소득에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된다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즉, 내게 적용되는 세율이 6%라면 6만 원의 세금이 45%라면 45만 원의 세금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공제 100만 원은 세율에 따라 6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세액공제 30만 원은 누구나 3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소득 공제냐 세액 공제냐에 따라서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비교적 세율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 상품이 유리하고 비교적 세율이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 상품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고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와 IRP와 같은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상품으로 많이들 갖고 계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납입액의 40%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말 정산할 때 공제 항목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세액 공제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실 텐데 연금계좌 상품이 있고요. 연간 납입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이 연금계좌는 앞서 언급했던 ISA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계좌와 ISA 또 궁금하신 분들은 텍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좀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상품 중 대부분은 직전 3개 정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따로 말씀해 주시려는 연금계좌와 ISA가 뭔가 핵심 절세 상품인 것 같은데 일단 단어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요즘 가장 핫한 절세 상품 삼총사를 말씀드릴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세액공제 상품의 대표 주자인 연금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라고 불리는 상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대표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금계좌 상품은 세액공제형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가입 상품에 따라서 세액공제의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납입 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최대 절사의 효과를 위해서는 연간 900만 원을 입금하되 연금저축계좌에는 최대 600만 원, 나머지는 IRP 계좌에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께서 이렇게 입금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보다 이렇게 세금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말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금계좌 상품입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제가 표를 계속 막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게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600만 원인데 IRP 계좌는 최대 900만 원이라 3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어떤 상품이 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계좌 가입을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이에요. 세부적인 상품 조건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인출 여부와 안전자산 편입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이 너무 어렵네요. 중도 인출 여부와 안전자산 편입 비율. 이 부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금계좌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상품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주변에서도 이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연금저축계좌는 비교적 쉽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여러 위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고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상품의 특성이 다 다르네요. 네, 이는 장기적으로 많이 적립해서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해라는 취지인데요. 물론 둘 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투자 전략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ISA 상품에 대한 절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IS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한 통장 안에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 이용과 손익통산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즉 ISA 안에서 상품별로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상계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기간 3년 이상 시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금은 9.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최강의 절세 상품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해주는 상품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ISA는 만기가 되었을 때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로 만기 자금을 이전하면 최대 원금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을 하거나 계약 연장을 하여 최대한 유지하는 게 수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혜택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가입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다른 비과세형 절세 상품과는 다르게 성인이라면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연간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 원 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촬영 끝나고 바로 가입 알아봐야겠는데요. 실제로 ISA에 가입하실 때는 1인형, 신탁형, 중개형 등 여러 운영 방법이 있고 투자 대상과 금액에 따라서 다양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세 상품 3가지는 꼭 넣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의 절세 혜택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상품 3가지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저희가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던 와중에 건강보험의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예전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전혀 없고 분리과세 상품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소득 합계액 1,000만 원 기준에 이들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가 된다니까 정말 유용한 상품인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통보 내용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마이홈택스, 기타 세무정보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와 건강보험공단에 얼마나 통보가 됐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홈택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연말 지나가기 전에 추천해주신 절세 3총사 먼저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표 상품과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가입하실 때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은행원의 상담도 받아본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상품에 미리 가입을 하고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먼저 절세 상품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이런 상품을 몰라도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지만 연말 정산이나 건강보험료를 위해서라도 절세 상품을 놓치면 결국에는 손해인 것입니다. 네. 절세 기회를 잘 알고 활용하면 돈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부지런히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 절세 상품을 나만 챙기지 못한다면 정말 큰 손해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PB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정말 좋은 상품의 자격 요건이 해당되어도 가입 시기를 놓쳐서 그 혜택을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텍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미리 살펴보셔서 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텍 쉽게 톡, 어려운 세금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텍톡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세금 이슈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